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뭔가 취향과 용도에 따라서 점점 더 세밀하게 자동차의 장르들이 구분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가 바로 그런 차 중에 한 대인데요, 현대 캐스퍼 밴입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캐스퍼 밴은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100마력 17.5kgm고요 1.0L 직렬 3기통 터보 엔진을 쓰고 있죠. 가솔린 엔진이고요. 이거 뭐 제가 그때 캐스퍼 시승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캐스퍼 밴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상용 모델입니다. 뒷좌석을 드러내고 뒤에 적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경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밴은 스마트 모델 밖에 없어서 1,37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터보 엔진을 더하면 95만원 정도가 더 붙어서 1,470만원이 되고, 거기에 가죽 스티어링 휠의 열선, 그리고 뭐 시트 패키지, 뭐 하이패스 이런 거를 다 장착을 하면 한 10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붙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캐스퍼 밴 가솔린 터보의 일종의 풀옵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요, 여기 주행 보조 장치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랑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밴이 뭐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 기본적인 장치들을 조금 보면 납득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아마 다 없었다면 그 기본 가격 정도의 풀옵션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레이 밴이랑 비교를 해드리는 게 아마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밴이라는 건 진짜죠, 그쵸? 외건이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모델, 그러니까 뭐 승용차인데 뒤를 늘려가지고 적재 공간을 최대화해서 주말의 여유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를 우리가 외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로드에 가까운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차죠. 그러니까 짐을 싣기에 훨씬 더 좋은 차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짐만을 싣겠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레이 밴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맞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체가 직각이기 때문에 짐을 싣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박스 같은 거 많이 실을 때 괜히 박스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 밴이 이제 그거에 훨씬 좀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죠. 캐스퍼 밴 같은 경우는요, 물론 기본적으로 밴의 모든 적재 용량, 적재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300kg의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제가 트렁크에 들어가서 앉아봤는데요, 이게 사람이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짐 실으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렁크에서 이쪽 정면을 보고 앉으면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타이어가 있는 쪽으로 살짝 등을 이렇게 해서 앉아보면 의외로 편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차도 한잔하고 책도 읽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인데,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면 아마 넉넉하게 앉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요, 이걸 짐을 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못 싣는 짐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두 사람이서 좀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공간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이서 골프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도 역시 어렵지 않게 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키장을 간다?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으면 요즘 카빙 스키 같은 건 다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현대가 캐스퍼 밴을 출시했을 때 그 프로모션 컷들을 보면요, 막 USM 가구랑 되게 좋은 안에 램프랑 이런 거 세팅해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현대는 아마 캐스퍼 밴을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카로 팔고 싶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확실하게 실용적인 용도로 팔고 싶었다면 훨씬 더 실용적인 짐들을 실어가면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좌석을 최대한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좌석을 조금 희생하는 것은 캐스퍼 밴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짐을 조금 한 요만큼 정도 공간을 희생을 하더라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최대한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조수석도 보면요, 뒤로 굉장히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뭐 당연히 뒤에 케이지가 쳐져 있기 때문에 짐칸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그런 식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나눠서 최대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캐스퍼 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뭔가 자영업 사업 짐을 막 때려 박는다 뭐 이렇게 설정했다기보다 우리가 짐을 더 많이 싣고 어딘가를 갈 수 있고 일상과 사업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조금 교집합을 크게 잡은 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캐스퍼라는 경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는 이 차의 귀여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역시 디자인 때문이었거든요. 경차인데도 굉장히 당당하게 달릴 수 있고 공간도 널찍하고 SUV의 향기를 여러 군데서 품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보면요, 이 헤드룸이나 이런 게 전혀 모자라지 않고 좀 넉넉하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차가 나왔다, 그래서 되게 반가워했던 그런 모델이었는데, 밴이라는 레이아웃을 새로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기본적인 캐스퍼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차박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밴은 좀 말이 안 되는 레이아웃이죠. 여기 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차를 누가 원할 것인가, 어떤 사람한테 이 차가 최적화되어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타겟 마켓은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촬영할 때도 옆에서 미니 5도어 쿠퍼 S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뒷좌석에서 이제 반려견이 내리더라고요. 막 너무 귀엽게 막 이렇게 짖다가 이렇게 내려서 같이 산책하고 가셨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승용차에 반려견이랑 동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뒷좌석에 같이 한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아무리 뭐 하네스를 하고 케이지가 있고 캐리어가 있어도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뒷좌석을 접는다? 접어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견에게 차로 같이 이동을 할 때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싶다, 그러면 캐스퍼 밴이 답이에요. 이 뒤에 케이지도 있기 때문에 목줄을 같이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케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견이면 대형견일수록 이 캐스퍼 밴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반려견과 함께 하실 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장거리 갈 때나 이럴 때도. 그리고 밑에 기본적으로 짐을 실을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뭐 흙이 묻는다거나 반려견이 좀 더 자유롭게 더럽혀도 마음이 훨씬 가볍죠. 이 시트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반려견이랑 어딘가에 가서 또 산책하고 돌아오고 이런 루틴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자영업일 거예요. 여러 가지 박스 그리고 짐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적극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거를 일상적으로 탈 때, 그러니까 짐을 실지 않고 탈 때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캐스퍼 밴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스마트 옵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뭐 여기 모니터 이런 건 없어요. 에어컨도 다 이제 수동이죠. 옛날식이죠. 다이얼로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나갑니다. 차가 더 가벼워요. 뒷좌석을 덜어냈기 때문에 짐을 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날렵한 푸드워크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시를 질주하는 거죠. 가볍게, 경차답게. 느낌은 약간 더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짐을 300kg 이상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에 사람이, 성인이 2명 탄다고 해도 시트 무게랑 다 해봐야 뭐 200kg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00kg 약간 넘을 텐데, 케이지랑 이런 무게를 고려하더라도 300kg 이상의 짐을 더 싣는다고 했을 때 서스펜션은 약간 더 버텨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이 도로의 사소한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이 딱딱함을 재미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일상적으로도 아마 되게 즐겁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그런 편인데요. 이 딱딱함은 바꿔 말하면 역동성, 그리고 통통 튀는 개성, 뭐 이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경차를 탈 때 정말 뭐 구름 같은 승차감을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풋브레이크예요. 핸드 브레이크도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누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역시 왼발로 이렇게 누르는 타입이고 스마트 키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꽂아서 돌려서 시동을 거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편리해진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거나 풀 오토 에어컨이라거나 스마트 키라거나 이런 것들, 가끔 이런 차를 타보면 이게 그렇게 불편한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캐스퍼 밴 같은 차를 타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뭐 다른 자동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모자라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정말 모자람일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차에서는 못 누리지만 캐스퍼 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한 1,500만원대 중반 정도면 사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이 차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옵션에서 뭔가를 좀 포기를 해야 될 텐데요. 터보를 포기하셔도 될 겁니다. 1,300만원대 중반에서 시작을 해서 시트 패키지 정도? 통풍이랑 열선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리하니까 그 정도만 넣는다면 1,400만원 살짝 넘는 가격에 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겠죠. 터보는 있으면 편리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옵션은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는 느낌은 확실히 다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는 내 세계이기 때문에 터보가 없는 세계라고 해서 불편한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더디다, 비교적 더디다. 여기서 비교하지 않으면, 비교적이라는 말만 떼버린다면 내가 달리고 싶은 속도, 그리고 내가 이 도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속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셔도 될 거예요. 저렴하게 최대한 경제적으로 이 차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답안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을 때 메인카는 있어, 뭐 큰 SUV 혹은 큰 세단이 하나 있다, 그런데 좀 도시에서 되게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캐스퍼 밴 아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다못해 마트에 간다고 해도 공간이 이만큼 있다는 건 굉장한 마음의 여유를 주거든요. 저희는 곧 다른 컨텐츠, 더 재미있는 시승기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확장된 컨텐츠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더파크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